반갑습니다.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날짜는 2025년 12월 18일 목요일. 지난 밤에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조금 충격을 먹었을 수도 있는 그런 밤이었었습니다. 좀 나스닥이 좀 하락을 해가지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한 500만 원 정도 이제 그 주식 가치가 이제 폭락을 해가지고, 뭐 느끼는 바도 있고, 이제 제가 퇴사하고서 처음 주식을 이제 좀 약간 뭐랄까 변동성이 큰 그런 밤을 보냈는데, 그때 느꼈었던 바를 좀 기록으로 남기려고 제 마음가짐도 이제 한번 정리하려고 영상을 찍습니다. 네. 지난 한 두세 달 동안은 되게 좋았었죠. 나스닥이 이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꽤나 많은 단위로 좀 변동성이 올라와가지고 주식 가치가 좀 올랐었어요. 그래가지고 두 달 동안 기분이 좋았는데, 이제 어제는 오라클 사태, 오라클이 이제 파산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뭐 뉴스가 나와가지고, 이제 전반적으로 오라클이 주도를 했던 데이터 센터의 그 섹터 부분, 예를 들어 이제 반도체 이제 제조 같은 그런 반도체의 테마주들이 전반적으로 주식이 하락하는 그런 이제 결과를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밤에 한 500만 원 정도 이제 가치가 상실되었고, 지금 퇴사한 그런 시점에서 변동성이 커진, 이제 안 좋은 방향성으로 이제 변동성이 커지는 그런 장세를 맞다 보니까 이제 마음가짐이 조금 더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걸 제 스스로가 경계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습니다. 이제 이거를 보시고 이제 여러분들도 뭔가 동기부여나 뭐 어떤 마인드셋을 이제 좀 긍정적으로 가져가시는 그런 바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어떤 분들이 보시기에는 좀 뭐 별로 적당히 하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은 좀 많이 하네 하시는 분도 있을 정도로 그 주식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지만, 결론적으로 이제 500만 원 정도가 이제 하루 만에 이제 손실이 나다 보니까, 퇴사한 시점에서 이거를 경험하니까 이제 좀 마음가짐이 좀 달라집니다. 좀 크게 이제 아프게 좀 다가오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도 이제 자칫 잘못했다가 이제 뭐랄까 더 떨어지면 어쩌지 이러는 두려움이 좀 약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팔까? 네, 이런 생각이, 제 스스로가 경계를 하지 않았었으면은 그런 식으로 이제 액션을 뭔가 취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할까 합니다. 이제 뭐 제 아들한테도 하는 이 메시지지만, 저는 이 본격적으로 미국 주식을 이제 시작한 지 2020년도 거의 코로나 사태 그때부터 이제 주식 투자를 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때가 이제 회사를 처음 입사하고서 뭐 본격적으로 이제 돈이 벌리기 시작하고 이제 자산이 쌓이기 시작하니까, 그거를 관리를 어떻게 할까라는 측면에서 이제 미국 주식이라는 그런 선택지를 제가 택하게 된 거였고요. 그래서 그때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하루에 한 뭐 약간 400 조금 안 되는 그런 월급에서 이제 대부분 뭐 생활비 다 빼고 이것저것 빼고 하면서 한 300씩, 매달 300씩 이렇게 다 달러로 환전하고 이제 주식에 투자하고, 그러면서 뭐 코로나 시점에서 갑자기 주식이 이제 확 폭락하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모두 이제 막 공포에 이제 휩싸이는 그런 시장이 되었다가, 이제 연준이 돈을 마구마구 뿌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증시가 확 올라갔죠.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편승해가지고 갑자기 좀 자산이 조금 뭐 엄청 큰 건 아니에요. 뭐 그때 사회초년생이었으니까 돈이 뭐 엄청 많은 것도 아니었고, 근데 그때 이제 벌었던 이제 월급들이 계속 이제 미국 주식으로 이제 들어가니까 쭉쭉쭉쭉 이제 돈이 몰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게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는다는 점이에요. 어느 자산이건 간에 한 번 오르기 시작한 거 스카이로켓팅 그런 식으로 확 올라갔던 거는 어떤 순간에 조정이라는 것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주식의 가치가 확 떨어지는 그런 날도 있을 수 있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일시적으로 조정이 있었지만은 조금 아프게 다가왔었던 그 시점이 22년도 그때로 기억합니다. 22년도에 이제 금리가 조금씩 이제 뭐 미국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고통 이런 것들이 뭐랄까 조금 대두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증시가 올랐던 것들이 이제 크게 조정을 받는 그런 시기들이 이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시점에 제가 약 2억 조금 안 되게 가치가 산정이 되었었는데, 그 1억 원, 2억 원의 가치가 이제 8천만 원 가량으로 이제 뚝 떨어지는 그런 경험을 맞이했었습니다.
그때 마음가짐은 이제 하루에 막 100만 원씩 200만 원씩 쭉쭉쭉 떨어지다가 이제 8천만 원씩 가니까 이제 사람이 뭘 할 수가 아예 없어요. 아무것도 못 하게 됩니다. 차라리 뭐 그냥 매도 버튼조차 이제 누르질 못하게 돼 가지고 '아 이번 생은 망했나.' 이런 생각까지도 들었었어요, 사실은 그때는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미국 주식이라는 그런 자산 상품에 택했다 하면은 믿고 가십시오. 믿으셔야 된다. 미국 경제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건 전 세계 경제가 무너진다는 것과 이제 동일하니까 여러분은 이제 일종의 최고의 자산 중에 하나에 투자하신 분으로서 그냥 믿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희일비 하지 마시고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 뭐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혹은 수천만 원, 수억 원이든 깨졌든 간에 이제 뭐 수억 원 정도면은 이제 저보다 더 큰 형님들이시겠죠? 그 형님들 같은 경우에는 더 큰 믿음을 갖고 계시니까 가실 테니까 제가 큰 걱정은 안 하는데 혹시 소액으로 좀 투자하셨다가 이제 주식은 나랑 안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이유는 저도 좀 나중에 이걸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보고자 하는데 사실상 우리나라의 자산 가치가 미국의 자산 가치보다는 전반적으로 더 약하기 때문에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그런 시점에서는 미국의 달러 형태의 자산으로 된 것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이제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한국은행 총재가 이창용 총재죠. 뭐 여기서 공식적으로 좀 뭐 그분이 제 영상을 안 보시겠죠. 안 보실 테니까 제가 좀 편하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분께서 이제 내놓는 그 정책에 대해서 완전히 100% 동의는 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좀 일종의 비판의 목소리를 좀 내려고 해요. 왜냐면은 우리나라의 자산의 가치가 원화 형태로 되어 있는 자산의 가치의 형태가 지금 굉장히 급속도로 절하가 되고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의 원화로 이제 달러를 살 때 그 달러 환율이 굉장히 많이 치솟았어요. 제가 2020년도에 이제 미국 주식을 시작했을 때 그때 달러 환율이 그 1000원대, 1100원 조금 안 되는 뭐 그런 시절이었었는데 뭐 몇 년 사이에 그 1달러를 사기 위해 가지고는 1500원이 뚫릴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들이 심심치 않게 돌리고 있죠. 그렇게 된다면은 그 말인즉슨 직장인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장에서 월급이 예를 들어 한 달에 뭐 300만 원 이제 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300만 원의 가치가 옛날에 300만 원과 지금의 300만 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은 뭐 임금 상승이 없었는데 가치가 이제 확 낮아지는 그런 이제 안 좋은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되는 거죠. 뭐 그래서 그 자산의 그 해칭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달러 형태로 자산을 빨리빨리 이제 구매해 두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이창용 총재께서 뭐 어떤 저보다 많은 그런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시겠지만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우리나라의 금리를 자꾸 미국의 달러의 금리보다 낮게 형성을 시켜가지고 전 세계에서 원화를 그렇게 쓰는 나라가 별로 많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원화의 금리를 이제 달러보다 더 낮게 설정해가지고 자꾸 원 달러 환율을 높이고 그래서 일반 서민들의 이제 삶에 고통을 받게 하는 그런 정책을 쓰는지는 저는 제 머리로서는 좀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금리를 올리면 이제 뭐 자영업자분들의 뭐 부채 폭탄 그런 게 이어져 가지고 경제가 망가진다라는 그런 논리로 이제 방어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글쎄요, 저는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서민들의 그런 삶을 본다면은 그런 정책을 내보낼 때마다 저는 동의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기도 하고 좀 어쩔 때는 좀 화가 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근데 제가 화를 내봤자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이제 그분들이 원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제가 고지고대로 액션을 취하는 것은 별로 현명하지 않은 그런 선택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말이 줄줄줄 길어지는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달러 형태의 자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정말 잘 하고 계신 것 같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조금 변동성이 있다 할지라도 일희일비 하지 마시고 이제 꾸준히 그 자산을 지켜 나가시면은 결국에는 이제 그 달러 형태의 자산이 원화로 이제 환산하였을 때 큰 이제 부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엄청 큰 금액은 아니지만 주식으로
뭐 지금 상당히 뭐 엄청 부자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리고 배고 울면서 살 정도까지로 그렇게 뭐 자산의 가치가 뭐 낮아지거나 그러지는 않았었어요. 땄으면 땄지 잃지는 않았었습니다. 그거의 이제 방식이 이제 달러 형태의 자산인 나스닥에다가 전 재산을 거의 이제 때려 넣었다는 거, 그런 거를 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혹시나 이제 여러분들과 더욱더 친해지고 제가 뭐 자산을 얼마 정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을 때쯤 되면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미래에 이제 제 영상을 보게 된 저희 가족들에게도 하는 그런 메시지고요. 그래서 저는 제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모두 뭐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산을 가짐으로써 여러분들이 퇴사를 하더라도 좀 약간 든든한 뒷배를 가질 수 있게 그런 이제 든든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영상이 좀 주저주저 오늘도 길었는데요. 뭐 지금까지 이제 긴 시간 동안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댓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영상으로 찾아뵙죠. 감사합니다.